세상을 향한 여러분들의 힘찬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일본 유학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제유 수학 코스2에서 복소수 평면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저는 102 클래스 대표 강사 황인범입니다. 자, 우리 벌써 이 복소수 평면 네 번째 시간에 접어들었거든요. 지난 시간의 내용을 잠깐 생각을 해보면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드무아부르의 정리라는 걸 이용을 해서 z의 n제곱이 얼마가 되는 그런 방정식을 갖다가 푸는 그런 문항을 연습을 해봤어요. 근데 그런 문항을 풀면서 제가 일일이 갖다가 답을 다 찾은 게 아니라 얘네가 요렇게 돌아가, 요렇게 돌아가, 요렇게 돌아가 어떤 복소수값 하나 찾아놓고 원점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돌리다 보면 이제 그 정 n각형을 그릴 거고 그 n각형의 꼭지점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복소수 값으로 나타나겠구나라는 걸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회전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이제 우리는 오늘은 이제 그걸 갖다가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복소수 강의가 총 6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강의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자, 우리는요, 어떻게 복소수 평면상의 어떤 도형의 성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도형이라는 거는 점도 도형이고요. 뭐 직선도 도형이고 원도 도형이죠. 그런데 직선과 원에 대해서는요, 아마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것 같고요. 오늘은 뭐다? 회전 이동에 대해서 이해하고 관련 예제를 갖다가 풀도록 할게요. 자, 평면 도형과 복소수입니다. 자, 우선은 뭐 회전을 하기 전에 평행 이동에 대해서도 살펴보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복소수의 평행 이동 같은 경우에는 간단합니다. 우리 왜 복소수 처음에 얘기할 때 벡터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벡터 평행 이동 하듯이 어떤 한 벡터에다가 다른 벡터 더해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복소수 z를요. 내가 알파만큼 옮기고 싶어요. 그러면 알파 더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z라는 점이 있는데 알파는 여기 있어요. 알파는 여기 있거든요. 근데 z에다가 알파를 더하면 w라는 복소수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다. 평행사변형 그려주시고 마치 벡터처럼 생각을 해주면 된다. 매우 간단한 내용이고 사실 우리가 앞에서도 이미 다뤄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벡터처럼 생각을 해줘라. 요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점 사이의 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해봤었죠. 제가 복소수 시간에 이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복소수 평면이나 좌표 평면이나 그 다음에 벡터 평면이나 전부 다 어떻다? 그 근간은 다 똑같다.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갖다가 구할 때 요 점이 만약에 a 플러스 bi고요. 요 점이 c 플러스 di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 점은 a, b, 요 점은 c, d로 생각을 해서 둘 사이의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a-c의 제곱 더하기 b-d의 제곱은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워준 그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 거리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마치 벡터라고 생각을 하면 요 알파 벡터, 베타 벡터가 있을 때 베타에서 알파 뺀 거니까 요 벡터잖아요. 그쵸? 요 벡터의 절대값, 벡터의 크기를 생각을 해주셔도 괜찮은 거죠. 전부 다 상통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런 어떤 복소수를 만들어서 크기를 구해주면 된다. 뭐 그래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써도 되고요. 뭐 편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계산하기 용이한 대로 해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분점, 외분점 얘기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좌표 평면과 벡터를 공부를 하셨다면 이 지금 나오는 내분점과 외분점을 벌써 세 번째 보시는 거예요. 좌표 평면을 공부할 때도 우리가 내분점, 외분점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벡터 얘기할 때도 나오거든요. 어때요? 모양 다 똑같습니다. 결론은 뭐다? 다 똑같다. 두 점, 알파라는 복소수가 나타내는 점이 a고요. 베타라는 복소수가 나타내는 점이 b일 때 m 대 n으로 뭐를요? a, b를 갖다가 m 대 n으로 내분하는 요 점에 대한 복소수 값이 이렇게 어떻게 m 플러스 n분의 m 베타 더하기 n 알파 이거 어때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내분점 하는 공식과 똑같죠. 그쵸? 요 점 만약에 x2, y2 요 점을 갖다가 x1, y1이라고 하면 m 대 n 내분하는 점 어떻게 하는데 m 플러스 n 분의 mx2 더하기 ny1, m 플러스 n 분의 x1인데요. x1 그 다음에 my2 더하기 ny1 해주는 요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죠. 왜냐면 여기다가 더하기 여기 i 붙여주시면 이게 바로 요 복소수가 되는 거죠.
그쵸? 실수부, 허수부로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외분점 어때요? 똑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 어떤 점이 있어서요.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m,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n일 때 외분점을 갖다가 구하는 방법은 여러분 요거 부호 헷갈리시면 안 돼요. m-n분의 m이 더 작을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m이 더 커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쪽에 있으면은 m이 더 작겠죠. 그쵸? 그래서 m-n분의 n베타 이렇게 n알파. 그래서 항상 이렇게 뭔가 크로스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차되게끔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여기 먼저 n베타부터 생각을 해주시면 뺄 때 부호 헷갈리지 않겠죠. 그쵸? 그 다음에 무게중심. 무게중심이라고 제가 써놓기는 했지만 여러분 일본에서는요. 무게중심에서 무게라는 말을 갖다가 굳이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삼각형의 중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삼각형의 중심. 삼각형의 중심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세 개의 점을 갖다가 이어준 삼각형이 주어졌을 때 중심의 정의가 뭐예요? 중선의 교점이죠. 그쵸? 꼭지점과 여기 중점 연결한 선분, 그 다음에 중점 연결한 거, 그 다음에 중점 연결한 거. 이제 교점이 이제 무게 중심인데 요 점의 좌표를 나타내는 복소수는 어떻게? 셋 더해서 3으로 나눠준다. 셋 더해서 3으로 알파, 베타, 감마 더해서 3으로 나눠주면 된다. 아주 편안하게,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앞에서 배웠던 앞이라기보다는 이제 다른 과목에서 배웠던 복습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여기가 바로 복소수 단원의 고유 영역이에요. 점의 회전 이동.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점 5를 중심으로 회전을 한대요. 무슨 얘기냐? 제가 Z라는 점이 이렇게 있는데 복소수 평면상에 Z라는 점이 있어요. 근데 이 Z를 원점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중심축이 되는 거죠. 원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리겠다는 거예요. 원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얼마만큼, 세타만큼 돌려주면 W가 됩니다. 그쵸? 그랬을 때 W가 나타내는 그 복소수 값은 Z에다가 어떻게 하면 된다? 크기는 얼마고요? 1이고요. 편각이 얼마인? 이렇게 세타인 복소수를 곱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왜요? 왜죠? Z가 갖고 있는 복소수에 Z가 갖고 있는 편각이 있을 겁니다. 그쵸? 이 편각을 뭐 세타 1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복소수와 Z를 갖다가 곱했을 때 크기는 크기끼리, 그러니까 절대값은 절대값끼리 서로 곱해질 거고요. 우리 복소수의 곱셈에서. 그 다음에 편각은 어떻게 해요? 서로 더해주잖아요. 그러면 지금 요만큼이 이미 세타 1인데 거기다가 세타를 갖다가 더한 형태가 나오니까 편각이 요만큼이 나타나겠죠. 그게 바로 뭐다? W의 편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다시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해라? 크기는 1이고요. 절대값은 1이고요. 편각이 얼마인? 세타인 복소수를 곱해주면 그 곱해서 나타난 값이 회전 이동된 복소수를 나타낸다라는 거죠. 간단하죠? 원리는 이미 사실은 우리가 드무아브르의 정리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어렴풋이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늘 원점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는 거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 점을 갖다가 중심으로 회전을 할 때는요. 보세요. 원점 중심으로 하는 게 뭐였어요? 크기, 그 다음에 편각 곱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점 중심이 아니면 얘를 원점으로 보내면 되죠. 이렇게 보내요. 원점으로 보낸다라는 거는 뭐예요? 요거 Z0를 갖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Z0만큼 하면 되잖아요. 그럼 Z에다가도 똑같이 해주셔야죠. 이렇게 와서 마이너스 Z0만큼을 해주는 거야. 그게 뭐야? Z 마이너스 Z0. 그리고 요 복소수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회전을 해요. 이렇게. 얼마만큼? 세타만큼. 요 세타만큼 회전을 해요. 이렇게 세타만큼 회전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걸 갖다가 다시 지금 조금 덜 돌았네요. 이렇게 세타만큼 회전을 한 다음에 요걸 다시 어떻게 이렇게 Z0를 더해서, 그러니까 사실 요 내용을 요 뒤에다가 적어 주시면 W 이퀄 코사인 세타 더하기 I 사인 세타에 Z-Z0에 더하기 Z0.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Z0만큼 빼준 다음에 얘를 원점으로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회전을 한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백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Z0를 원점으로 옮겨가지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모양을 조금 어떻게 다르게 만들어 줄 거예요. 이 양변을 Z-Z0로 나눠주시면 이제 어떤 폼이 되냐면 W-Z0, Z-Z0 이퀄 코사인 세타 더하기 I 사인 세타. 여기는 이제 어떤 복소수가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이 복소수가 나타내는 어떤 그 의미가 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이 해석이 되는데 이걸 우리가 기하적인 도형의 관점으로도 해석을 해줄 거예요. 그런 문항들을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설명한 내용과 관련된 예제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내분점, 외분점 얘기가 나오는데요. 두 점, E-i와 O 플러스 Y에 대해서 여기 E-i 여기쯤 있겠죠? 그 다음에 O 플러스 OI 이렇게 나타냈을 때 요 두 점을 연결하는 선분을 갖다가 어떻게 2대1로, 2대3이죠. 2대3으로 내분하는 요 점의 좌표를 C라고 하겠대요. 물론 이제 여기가 5,5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2,-1이니까 각각 좌표를 놓고 이제 내분점 공식, 외분점 공식 써주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복소수에 대한 표현으로 바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C점의 좌표. 바로 가겠습니다. 어떻게? 2 더하기 3분의 어떻게 곱해야 됩니까? 지금 요 2와 B 그리고 3과 A를 곱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크로스가 되게끔 2 더하기 3이니까 2에 5 플러스 5i 더하기 그리고 3에 2 마이너스 i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겠죠. 계산해 주시면요. 5분의 2, 5, 10 얘는 2, 3은 6, 16 더하기 10i, 3i니까 더하기 7i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이 내분점, 외분점에 대한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 익숙하실 거예요. 자, 여기 2-1 A라는 점, 그 다음에 여기 5, 5 플러스 5i B라는 점 있는데 3대1로 외분을 한대요. 이번에는 3대1로 외분을 해야 되니까 A, B를 갖다가 3대1로 외분을 한다는 얘기는 그 점 D에서 A까지의 거리가 3이고요. 그 다음에 B까지의 거리가 1인 거죠. 그러면 요렇게 여기 어딘가에 점이 있어서 D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얼만큼? 3만큼. 요 D에서 B까지의 거리가 1만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죠. 그쵸? 자, 그러면 공식 어떻게 돼요? 서로 크로스 되게끔 곱해야 되니까 D점 좌표 3-1분의 그쵸? 3과 B 곱하고요. 1과 A 곱해서 빼주시면 됩니다. 3, 5 플러스 5i 마이너스 1에 2 마이너스 i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2분의 3, 5, 15니까 마이너스 2에서 13. 그 다음에 15고요. 마이너스 1하니까 15에서 마이너스 1만 하면 되나요? 그러면 마이너스 14. i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고요. 조금 예쁘게 써볼까요? 2분의 13 플러스 7i 이렇게 D점 좌표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예요? 같은 거리에 있는 점. 이런 것도 우리 사실 맨 처음에 1강 때 풀어봤었는데 생각나시나요? 여기 지금 보면요. 2-i가 있고요. A죠. 그 다음에 B가 5 플러스 5i가 있어서 이렇게 지금 점이 있는데 뭐라고요? 허수축 위에 점이라고요. 어떤 허수축 위에 점이 있어가지고요. 한 요 정도쯤 될까요? 여기랑 길이가 어떻게 되게끔 같아지게 되게끔 하는 이런 점의 좌표를 구해라. 그럼 이거 어떻게 했더라? 그냥 0 플러스 bi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팅을 했었죠. 그쵸? 그래 놓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써주시면 돼요. 이번에는 얘가 5,5라고 생각을 할까요? 편하게 2,-1이니까 요 거리 얼마예요? 지금 2라고 했으니까 2b의 길이는 루트 5의 제곱 더하기 5-b의 제곱이죠. 그리고 여기 2a, 여기 2니까요. 2a의 길이는 루트에 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의 제곱이죠. 그렇죠?
요 둘이 어떻게 되면 돼요? 서로 같으면 돼요. 같으면 되니까 양변 제곱해도 똑같겠죠? 제곱해서 바로 정리를 해주시면 5, 25 더하기 25 마이너스 10b 플러스 b제곱 이퀄 요거는 2는 4 얘는 더하기 1 더하기 2b 그 다음에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없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0b니까 넘어오면 12b는 요거 5잖아요. 요거는 계산하면은 50이니까 넘어가면 45. 그래서 b는 얼마다? 12분의 45 약분해서요. 4분의 3, 42 3, 1은 3, 3, 5, 15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b가 얼마요? 4분의 5예요. 아, 그러니 2의 복소수 값은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0 플러스 4분의 15i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점도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c라는 점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i로 하래요. 아까 a 어디 있었냐면 2, 마이너스 1 여기 a 있고요. b 어디 있었냐면 5 플러스 5i니까 5 플러스 한 이쯤이라고 할까요? 5i 여기 b 그 다음에 c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i래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한 여기쯤이라고 합시다. c 자, 그랬을 때 삼각형 ABC에 A, B, C 요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는데 이 삼각형의 뭐 중심, 무게중심 얘기하는 거죠. 나타내는 점 F를 구해라. 간단하다고요. 어떻게? 실수부끼리 더해서 3으로 나눠주시고 허수부는 요 허수부끼리 더해서 3으로 나눠서 복소수 만들어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2 바로 가볼까요? 2 더하기 5 마이너스 1에다가 더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5 마이너스 4의 i 요거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아, 3으로 나눠야죠. 3으로 나눈 값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정리하시면은 여기 지금 얼마요? 7, 6 3분의 6 더하기 여기는 지금 계산하면 0이네요. 그럼 얼마예요? 2군요. 아, 즉 여기 요 점이 이 삼각형 ABC의 중심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 이해되셨으면 중요한 문항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뭐라고요? 회전이동이라고요. 점이 있어요. 3 플러스 i라는 점이 있습니다. 3 플러스 i 그럼 여기 3 여기 컴마 1 여기 지금 뭐가 있냐면 알파라는 복소수가 있어요. 얘를 갖다가 원점 중심으로 얼만큼? 4분의 파이만큼 즉 45도가 될 만큼 그러니까 요만큼의 회전각이 얼마? 4분의 파이가 되게끔 회전을 한 요 점을 베타라고 하죠. 그럼 베타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이 알파라는 원래 주어진 복소수에다가 크기, 평각, 절대값이죠. 절대값은 1이고요. 그 다음에 편각이 얼마인? 4분의 파이인 복소수를 곱해주면 된다. 이거였습니다. 그쵸?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알파라는 친구는 루트 3 플러스 i예요. 그 다음에 절대값이 1이니까 1에다가 편각이 4분의 파이니까 우선은 극형식으로 쓸게요. 그러면 코사인 4분의 파이 더하기 i 사인의 4분의 파이. 물론 여러분 물론 이 부분도 우리가 극형식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굳이 안 고쳤죠. 이유가 뭐냐면 이걸 극형식으로 고치게 되면 6분의 파이가 나올 텐데 6분의 파이 맞나요? 6분의 파이가 나올 텐데 편각이 그럼 6분의 파이와 4분의 파이를 더해야 되잖아요. 그게 특수각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거든요. 특수각이 아니게 되면 이제 또 계산을 하기가 좀 어려워지니까 이럴 때는 요 부분을 갖다가 먼저 요렇게 극형식으로 나타내 주시고 요 부분을 우리가 계산을 해주는 거죠. 얼마? 코사인 4분의 파이니까 2분의 루트 2 더하기 사인 4분의 파이니까 2분의 루트 2i 요렇게 해서 둘을 그냥 실제로 곱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렇게 곱하니까 2분의 루트 6. 요렇게 곱하면 얼마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요게 실수부. 더하기 허수부는 요렇게 곱하면은 2분의 루트 6. 요렇게 곱하면 더하기 2분의 루트 2. 해서 I. 요거를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얘는 2분의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 통분 다 돼 있네요. 더하기 2분의 루트 6 플러스 루트 2 i라는 회전된 점 베타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지금 제가 절대값을 1로 뒀는데 1로 뒀기 때문에 크기가 유지가 된 상태로 도는 거죠. 회전을 하는 건데 만약에 이 부분이 절대값이 크기가 아니라 1이 아니라 2였다면 어떻게 돼요? 요만큼 간 다음에 크기를 2배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원래 길이보다. 만약에 이렇게 2가 아니라 2분의 1이었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회전을 한 다음에 크기를 절반만큼으로, 여기로 절반만큼 딱 쪼개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은 우리가 길이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고 회전도 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복소수 평면 위에 있는 점들을 다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3번입니다. 점 2-2를요. 2-2 어딘가 있겠죠. 여기 2-2를 조금 더 크게 가볼게요. 여기 2-2가 있습니다. 요 점을 Z인데 어떻게 하겠대요? Z0가 1 플러스 I예요. Z0가 1 플러스 I. 1 플러스 I. 자, 요 점 중심으로 3분의 파이만큼 회전을 하겠대. 무슨 얘기입니까? 요 빨간 점을 중심으로 요렇게 생긴 요 복소수를요. 얼만큼? 3분의 파이만큼. 그러니까 60도만큼 요렇게 한 요 정도 될까요? 요렇게 만큼 회전시킨 요 점을 갖다가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W라고 하겠대. 근데 우리는 앞에서 뭘 배웠기 때문에 원점 중심으로 회전하는 걸 배웠기 때문에 Z0를 어디로? 원점으로 옮겨주자고요. 즉 Z0를 원점으로 옮기면 여기 있는 Z도 어떻게 될까요? 요렇게 가가지고 어딘가로 가겠죠. 왜냐면 이거 1 플러스 I니까 Z에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Z0를 빼는 거야. 평행이동을 해주시는 거죠. 요렇게 와주세요. 그럼 얘가 지금 얼마냐면 얘가 2-2i였는데 거기서 뭘 뺀다고? 1 플러스 i를 빼니까 1-3i가 되겠죠. 그쵸? 여기가 1-3i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점을 어떻게? 원점 중심으로 회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딘가로 오겠죠? 60도만큼 돌려주시면 어딘가로 오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어떻게? 1 플러스 i만큼 다시 평행이동을 해주면 원하는 점으로 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자, 천천히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W는요. Z에서 Z0를 빼요. 그리고 나서 크기가 얼마고? 1이고요. 평각이 3분의 파이인 코사인 3분의 파이 더하기 I 사인의 3분의 파이를 계산을 해준 다음에 다시 뭐를? Z0만큼 더해주시면 됩니다. 계산해 볼게요. 자, 요거 아까 얼마였냐면은 1-3i였어요. 그 다음에 요건 2분의 1이죠. 더하기 2분의 루트 3i. 그리고 나서 뭘 더한다? Z0인 1 플러스 i를 더해주면 된다. 그러면 정리합시다. 요렇게 곱하면요. 2분의 1이고요.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되겠죠? 2분의 3루트 3 에다가 그 다음에 허수부 요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3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 더하기 2분의 루트 3i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1 플러스 i를 더해주자. 자, 그러면 요 부분은 바로 갑시다. 우리 한 방에 쓸게요. 2분의 1이랑 1이랑 더하면 2분의 3이죠. 그럼 2분의 3 더하기 3루트 3 더하기 요거는 지금 허수부는 요렇게 이쪽이 아니죠. 요렇게 그 다음에 i까지 더해주시면 되니까 2분의 얘는 마이너스 1 되겠네요. 플러스 루트 3 i 요런 점이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다소 좀
결과 자체는 좀 복잡하지만 이걸 갖다가 찾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의의가 있는 거죠. 어떤 특정 점을 기준으로 내가 회전을 시켰을 때 어떻게 하면 된다? 그 기준이 되는 점을 원점으로 보내줘. 그리고 나머지 거 똑같이 보내줘. 회전해. 그리고 나서 다시 원래대로 백.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항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복소수 평면 위에 서로 다른 점 알파 베타 감마로 나타내지는 A, B, C라는 점이 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어떤 삼각형인가? 자, 보세요. 근데 지금 문제를 보시면요. 문제 요 조건을 보시면 지금 제가 얘를 갖다가 여기 있는 요 알파라는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넘겨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얘는 지금 아이고 넘겼는데 그쵸? 베타가 이렇게 1 플러스 3i라는 복소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감마 마이너스 알파에 더하기 알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형태가 우리 방금 전에 풀었던 뭐와 정확하게 일치하냐면 알파라는 복소수를 중심으로 누구를 회전한 거예요? 감마를 회전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된 거예요? 베타가 됐다. 이거랑 똑같은 거죠. 얼만큼 회전을 했습니까? 요 복소수만큼. 그쵸?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어떤 형태의 폼을 갖다가 살펴볼 거냐면요. 얘를 일로 넘기지 말고요. 양변을 감마 마이너스 알파로 나눠줄게요. 양변을 감마 마이너스 알파로 나눠주시면 감마 마이너스 알파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게 지금 뭐다? 1 플러스 루트 3i다.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러면 이때 1 플러스 루트 3i라는 복소수가 의미하는 게 뭐냐? 이 1 플러스 루트 3i라는 복소수는요. 이 절대값은 얼마고? 2일 거고요. 그쵸? 2분의 1로 이제 2분의 1, 2분의 루트 3 되니까 편각이 3분의 파이인 복소수란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감마를 여기 지금 어때요? 똑같이 알파만큼 마이너스 알파 똑같이 있죠. 감마를 알파 중심으로 회전하면 뭐가 된다? 베타가 된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죠. 제가 복소수 평면이라는 거는 결국은 우리는 어디서 기하적인 해석을 통해서 나타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요. 자, 그럼 여기 알파라는 점이 있어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어딘가 또 감마라는 점이 있었죠. 그쵸? 근데 알파 중심으로 감마를 얼만큼 회전을 했냐면 60도만큼 회전한 거죠. 60도만큼 이렇게 회전을 했어요. 60도만큼 회전했는데 절대값이 2니까 뭐예요? 2배 해준 거예요. 60도만큼 회전한 거에서 끝나지 않고 이게 60도만큼 회전이면 2배만큼 해줬다고. 2배만큼. 그쵸? 그러면 다시 조금 예쁘게 그려볼게. 자, 여기 알파, 여기 이제 알아보기 쉽게끔 그려봅시다. 감마. 60도 회전인데 2배. 그럼 여기는 3분의 파이. 그러면 요 길이가 1이었을 때 요 길이는 얼만큼? 2만큼일 거라고요. 뭐가 보이세요? 60도 1대2. 1대2 대 루트 3의 비를 만족하는 뭐구나? 직각삼각형이구나.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는 거죠. 답을 쓸 때는 어떻게 쓰면 됩니까? 각 A가 얼마다? 여기가 60도다. 3분의 파이. 여기 감마가 C였죠? 각 C가 얼마? 90도. 2분의 파이. 그쵸? 그 다음에 여기가 그러면은 이제 베타. B가 되겠네요. 그래서 B가 몇 도인? 30도. 6분의 파이인 직각삼각형이다. 라고 대답을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요 폼 있죠? 여러분. 요 폼을 잘 기억을 해주세요. 요 폼이 바로 요 복소수 단원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자, 5번 문항을요. 지금 어떻게 아까 배웠던 그 알파 마이너스 감마 마이너스 알파, 감마 마이너스 알파 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즉 알파 중심으로 회전하는 그런 문항으로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A라는 점이 1-2i가 있어요. 여기 마이너스 1 플러스 2i. 여기 A. B가요. 2의 1로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C가 1-2i로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궁금한 게 뭐냐면
지금 BAC, 각 BAC의 크기를 구하래. BAC, 자, 요 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복소수를 해석을 해줄 거냐면 요 C부터 볼까요? 즉 C에서 C를 나타내는 요 복소수를 감마라고 할 건데, 요 감마라고 할 거고, 요거 베타, 요거 알파라고 할 건데, 감마에서 알파 뺀 거분에 베타에서 알파 뺀 요 복소수를 갖다가 좀 해석을 해볼게요. 그게 결국 뭔데? 요 C라는 점을 A 중심으로 회전한 게 된 거죠. 물론 이제 크기도 주어질 테니까 이제 크기는 뭐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궁금한 거는 요만큼에 대한 평각이니까 요 복소수를 해석한 걸로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걸 직접 계산을 할 겁니다. 그래서 1-2i 마이너스 1 플러스 2i 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니까 2 플러스 i에 마이너스 1 플러스 2i.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지금 식이 2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4i 분의 여기는 더하니까 3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i 이렇게 생겼네요. 그쵸? 그러면 이 복소수를 갖다가 극형식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나타내기 위해서 우선은 정리를 좀 합시다. 실수화를 해주면 되겠죠. 2 플러스 4i를 분자분모에 곱해주시면, 자, 이렇게 곱해주시면 여기 지금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20분에 들어가겠죠. 20분에 2는 4, 4, 4, 16, 20분에 6, 여기는 마이너스 1이지만 마이너스 i 돼가지고 플러스 4, 6 플러스 4, 10. 그리고 이렇게 계산하면 12,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니까 더하기 10i. 이거 뭐예요 지금?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i죠. 그쵸? 그럼 요거 크기로 묶어주시면 요거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2분의 루트 2로 묶을까요? 2분의 루트 2로 이제 묶어주시면 여기는 루트 2분의 1 더하기 루트 2분의 1 i 해서 이거 지금 우리 여태까지 많이 보던 형태죠. 극형식으로 나타냈을 때 편각 세타 얼마겠어요? 4분의 파이겠죠. 그쵸? 플러스니까 1, 4분면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 무슨 얘기요? 요 각의 크기가 얼마다? 4분의 파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기억하자? 요 형태를 기억을 하자. 이게 뭐다? 알파 중심으로 감마를 혹은 베타를 회전시켜서 서로 만들어준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굳히기 문항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알파가 2 플러스 i고요. 베타가 3 플러스 2i, 감마가 a 플러스 3i로 주어져 있네요. 한번 일단 찍어보죠. 여기 지금 2 플러스 1, 여기 알파, 그 다음에 3 플러스 2니까 여기 3 플러스 2, 뭐 요 정도라고 할까요? 여기 베타가 주어져 있고, 감마는 어디 있냐면 a 플러스 3i니까 요 y가 3인 요 위에 어딘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a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니까. 자, 그랬을 때 세 점 알파, 베타, 감마가 1번 뭐여야 되냐면 일직선 위에 있대요.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 지금 일직선 위에 있으면 알파, 베타 뚜두두두두 가서 여기 어딘가에 지금 감마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벡터의 관점에서도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복소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뭐를 중심으로? 베타를 중심으로 알파를 회전한 거야. 얼만큼? 파이만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감마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계산을 할 거냐면 베타 중심이니까 알파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 분의 감마 마이너스 베타를 계산을 할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복소수의 편각이 얼마? 파이여야 한다고. 편각이 파이라는 얘기는 보세요. 코사인 파이 더하기 i 사인 파이를 갖다가 포함을 한다는 얘기죠. 크기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고 사인 파이는 0이니까 이 값이 지금 얼마가 돼야 돼? 음수가 나와야 돼. 음의 실수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요거를 계산을 합시다. 보세요. 그러면 천천히 가보죠. 알파에서 베타를 바로 빼겠습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분의 그 다음에 감마에서 베타를 빼겠습니다. 감마에서 베타를 뺄 거니까 A-3 더하기 1i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실수화 해주셔야죠. 실수화 해가지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 플러스 i를 각각 곱해줄게요. 마이너스 1 플러스 i를 곱해주시면 얘는 2 될 거고요.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2 될 거고요.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a 플러스 3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1 실수부 더하기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고요. 이렇게 하면은 a-4의 i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얘가 뭐 해야 돼? 음의 실수가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요 부분, 허수부는 얼마여야 돼? 0이어야 하거든요. 여기 0이어야 되니까 a가 얼마구나? 4구나. 여기 a에다 4 넣어볼까요? 4 넣으면 지금 얼마요? 마이너스 4 더하기 3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해서 마이너스 1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음의 실수값이 나오네요. 이해되시죠? 요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요. AB와 AC가 수지여야 돼. 근데 A가 아까 어디 있었냐면 여기 2 플러스 I A가 있었고요. 여기 A 있었죠. 그 다음에 B는 어디 있었냐면 베타요. 3 플러스 2i. 자, 요렇게 있었습니다. B가. 자, 요렇게 있었는데 감마는 어디 있었냐면 아까 어디 있었지? 요 3라인 위에 있었잖아. 3라인 요렇게 위에 있었거든. 그치? 자, 그랬을 때 두 직선 뭐야? AB와 AC가 AB요? AB는 이거잖아요. AC는 어디 있겠죠? 그쵸? C가 어디 있는데 뭐여야 돼? 수직이어야 돼. 그러면 요렇게 와서 요렇게 수직이 되는 어딘가 여기에 이제 C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다. 그쵸?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석해주면 됩니까? 아까처럼. 요 A를 중심으로 이번엔 B를 회전을 시켜요. B를 회전을 딱 시켰을 때 나타나는 그 복소수의 편각이 얼마다? 90도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적어볼게요. 뭐를 중심으로? A 중심으로 B를 회전시킬 거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분의 요게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럼 얘는 뭐죠? 감마 마이너스 알파. 요걸 계산해 주시는 거예요. 자, 실제로 해봅시다. 베타에서 알파를 빼주면요. 1 플러스 i 분의 감마에서 알파를 빼겠습니다. 그럼 a-2 더하기 2i. 그쵸? 그리고 역시 뭘 할까요? 실수화를 할게요. 1-i, 1-i를 각각 곱해주시면 얘는 지금 분모는 2분의 요렇게 하니까 이거 플러스 2죠? 그러면 a네요. 그쵸? 맞나요? 여기 지금 a-2와 요렇게 곱하면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인데 요거 앞에 마이너스 있잖아. 그쵸? 그러면 플러스 2 돼서 없어지겠다. 그죠?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2에다가 요렇게 하면 더하기 2 해서 i 요렇게 나타난 복소수가 뭐여야 돼? 이 복소수의 편각이 2분의 파이여야 되거든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i 사인의 2분의 파이를 갖다가 포함할 테니까 코사인 2분의 파이 0이잖아요. 요 부분만 살아서. 즉 얘가 뭐여야 된다? 순허수가 나타나야 된다. 순허수가 나타나게끔 하려면 실수부가 얼마여야 돼요? 0이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실수부가 0이 되게끔 하는 요거 실수부 맞는지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지금 1 플러스 2i분의 여기 지금 a 감마에서 알파 뺀 거죠. 감마에서 알파 빼면 맞네요. 그쵸? 맞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분자 분모에 1-i 곱해줬으니까 베타에서 알파 뺀 거 맞죠? 그러면은 이렇게 곱하면 a-2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은 플러스 2가 맞아서 그럼 a는 얼마였구나? 0이어야겠네요. 0. 그쵸? 0 해주시면 이 부분이 순허수가 돼서 딱 나타나겠죠. 그래서 요게 지금 어디 있다는 얘기냐면 요거는 지금 위치는 알 수 없네요. 어쨌든 a 값은 0이니까 딱 3i 정확하게 3i에 딱 가면은 이렇게 가서 수직이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요, 서로 다른 복소수 알파, 베타, 감마가 있는데 요렇게 생겼어요. 다소 식이 조금 복잡한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에 마이너스 2알파 베타, 마이너스 2알파 감마 있으니까 요거 지금 완전 제곱식의 형태 2개짜리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요? 여기 지금 알파가 제곱이 2개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으로 봐주시면 알파 제곱 하나 가져오고 베타 제곱 하나 가져오고 요거 마이너스 2알파 베타 가져와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데 저는 어떻게 쓸 거냐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감마 제곱 하나 가져오고 여기 안 가져왔던 알파 제곱 하나 가져오고 마이너스 2알파 감마 가져와서 얘는 감마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이게 지금 얼마예요? 0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이퀄 마이너스에 감마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으로 만들어 주시고 양변을요 감마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으로 나눠줄게요. 그러면 식이 감마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나타낼 수 있고요. 여기 양변에 어떻게? 루트를 씌워서 감마 마이너스 알파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우리가 원하는 이런 폼을 만들어 줍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1에도 루트를 씌웠으니까 뭐겠어요? i 조심해야죠.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 알잖아요. 이제 알아요. 뭔데? 여기 알파라는 친구가 있어요. 중심으로 뭐를? 베타를, 감마를 혹은 뭐 베타를 돌려준 겁니다. 얼만큼? 몰라. 돌렸더니 요런 복소수가 됐다라는 거는 자, 이 친구는 마이너스 i라는 거는 바로 가볼게요. 절대값이 얼마요? 1이죠. 편각은 얼마입니까? i면은 2분의 파이고요. 마이너스 i면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겠죠. 그래서 편각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파이예요. 무슨 소리예요? 알파 중심으로 감마를 갖다가 90도, 딱 90도만큼 회전을 시키거나 크기 어떻게 똑같게. 그랬을 때 여기가 베타거나 무슨 삼각형? 직각이등변 삼각형. 아니면 반대로 마이너스 90도만큼 돌려도 역시 여기가 베타일 수도 있는 거죠. 길이 똑같으니까 직각이등변 삼각형. 그래서 ABC는 무슨 삼각형이다? 각 어디가? 각 A가 90도인 2분의 파이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요 폼, 감마 마이너스 알파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요 폼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준비한 문항과 이제 내용을 갖다가 같이 쭉 살펴봤고요. 오늘 배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이제 누누이 강조를 했지만 이 복소수 단원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예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 같은 거는요. 이 복소수를 갖다가 굳이 이용을 하지 않아도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 복소수 파트에서 나타나는 고유의 영역인 회전이동을 이용한 어떤 다양한 문항들 같이 한번 살펴본 거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단순히 점에다가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원이라던가 뭐 직선이라던가 이렇게 적용을 해가지고 도형의 방정식을 갖다가 이끌어내는 뭐 그런 문항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복습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10 E클래스 대표 강사 황인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